2026년 1월 지금 한국 증시는 혼란스럽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한 번 물렸습니다. 삼성전자 사면 빠지고 엔비디아 사면 빠지고 도대체 뭘 사야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지금 27년 전 워렌 버핏이 남긴 한마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9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300억 달러를 벌 수 있을까요? 버핏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학교를 졸업하고 1만 달러만 있다면 소규모 기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94세 노인이 남긴 이 한마디가 왜 지금 한국 투자자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버핏은 실제로 1950년대에 이 방법으로 연 5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1,000만 원이 10년이면 5억 7천만 원, 15년이면 20억, 20년이면 100억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작은 돈이 오히려 무기가 된 걸까요? 왜 1,000만 원을 가진 당신이 1조 원 굴리는 기관보다 유리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구조적 비밀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종자돈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5월 1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온 2만 명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버핏의 순자산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죠.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나요? 기술주 버블은 언제 터지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한 투자자가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버핏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300억 달러를 벌 수 있습니까?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버핏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버핏의 답변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학교를 졸업하고 투자할 1만 달러만 있다면 소규모 기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1만 달러, 환율로 1,400만 원입니다. 300억 달러 버는 법을 물었는데 1,400만 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버핏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할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시기는 자금 규모가 작았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버핏은 1950년대 소규모 자본을 운용할 때 연평균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 50%입니다. 여러분, 연 50%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일까요? 1,000만 원을 연 50% 수익률로 10년간 굴리면 5억 7천만 원이 됩니다. 15년이면 20억을 넘어갑니다. 20년이면 100억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작은 돈이 오히려 더 빨리 불어날까요? 왜 1,000만 원이 1조 원보다 유리할까요? 여기에 기관 투자가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구조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2026년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돈의 크기와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적을수록 수익률을 내기 쉽고 돈이 많을수록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는 투자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주식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평가된 좋은 주식은 더욱 귀합니다. 1,000만 원을 굴리는 개인 투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 중소기업 주식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1,000만 원 전부를 이 주식에 넣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1조 원을 굴리는 기관 투자가는 어떨까요? 같은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역시 좋은 회사입니다.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조 원 펀드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면 최소 수백억 원은 사야 합니다. 펀드 규모의 5%는 투자해야 성과가 나니까요.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 회사 주식을 수백억 원어치 주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폭등합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주식은 없으니까요. 5천만 원이던 주가가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뜁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겁니다. 높은 가격에 사느니
아예 안 사는 게 낫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미 덩치가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이니까 수백억 원 사도 주가가 안 뜹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의 덩치의 저주입니다. 버핏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2026년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연 50% 수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수익을 낼 투자 기회 자체가 시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못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누가 그곳에서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기회가 있을까요?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관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구조적 우위가 있습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1,000만 원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오늘 주식을 발견하면 내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끝입니다. 1조 원 펀드는 다릅니다. 이사회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리스크 검토를 해야 합니다. 등법감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몇 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 기회는 사라집니다. 둘째, 자유도입니다. 개인은 어떤 주식이든 살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억 원짜리도 50억 원짜리도 삽니다.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기관은 못 삽니다. 외규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는 매수 금지입니다. 유동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덩치가 큰 기관일수록 이 기준선은 더 올라갑니다. 셋째, 집중도입니다. 개인은 한 종목에 100% 올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가능합니다. 본인 판단이면 됩니다. 기관은 절대 못합니다. 한 종목에 최대 10%까지만 투자 가능합니다. 분산 투자 규정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막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버핏은 1983년 메브레스카 가구점이라는 작은 회사를 샀습니다. 당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시골 가구점이었으니까요. 기관들의 레이더에 안 잡혔습니다. 버핏은 이 회사에서 수백 배 수익을 냈습니다. 1972년에는 시즈 캔디를 샀습니다. 연 이익이 400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너무 작은 회사입니다. 기관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버핏은 여기서도 수백 배를 벌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남들이 무시해서 가격이 쌌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관심 없는 곳에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2026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이 수백 개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알짜 기업입니다. 흑자 내고 배당도 주고 부채도 적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덩치가 작아서입니다. 이곳이 바로 개인 투자자의 사냥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근마켓에서 핸드폰을 삽니다. 검색했더니 50만 원짜리가 한 개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거 하나 사면 끝입니다. 50만 원에 잘 샀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다릅니다. 갑자기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1000개를 사오세요. 검색했습니다. 50만 원짜리는 딱 한 개뿐입니다. 샀습니다. 그런데 아직 999개를 더 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55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를 삽니다. 나중에는 100만 원, 120만 원짜리까지 긁어 모아야 합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는데 다 사고 나니 평균 90만 원이 됐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마이너스 40%입니다. 이게 바로 기관이 겪는 덩치의 저주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500억 원 이하 기업 중 순이익이 흑자인 회사를 찾습니다. 수십 개가 나옵니다. 이 중 한 종목의 PER이 5입니다. 업종 평균은 15입니다. 저평가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은 3억 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1,000만 원을 전부 여기에 넣습니다. 거래량에 영향이 없습니다. 5만 원에 샀습니다. 기관 펀드는 100억 원을 넣으려 합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3억 원입니다. 33일을 사야 100억 원을 채웁니다. 그 사이 주가는 이미 6만 원이 됐습니다. 기관은 평균 5만 5천 원에 샀습니다. 개인보다 10% 비쌉니다. 아직 수익도 안 났는데 벌써 뒤처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기관이 구조적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가총액 기준선입니다. 대부분 기관은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은 아예 매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은 1조 원 미만을 안 삽니다. 삼성자산운용은 5천억 원 미만을 안 삽니다. 이 말은 5천억 원 미만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끼리만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진짜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관들이 구조적으로 못 들어오는 이 구간에 알짜 기업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은 버핏 시절과 달라졌습니다. 바로 ETF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소형주를 사려면 사람이 직접 골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완전히 버려진 주식들이 즐비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주식을 사는 ETF가 넘쳐납니다. 러셀 2000 같은 지수에만 포함되면 회사가 좋든 나쁘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처럼 완전히 버려진 초저평가 종목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기계가 무지성으로 가격을 올려놓았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 ETF, 코스피 중소형주 ETF 같은 상품들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계적 매수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입 종목을 자동으로 삽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은 기업이니까 싸겠지 하고 덤비면 안 됩니다. 기계가 올려놓은 가격인지 진짜 저평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ETF 편입 여부입니다. 주요 소형주 ETF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기계 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거래량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1억 원 미만이면 ETF 매수 대상에서 제외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없어서 기계가 안 사는 겁니다. 셋째, PBR입니다. 장부가 대비 주가가 0.8 미만이면 청산 가치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ETF는 이런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도 못 가고 ETF도 안 가는 사각지대입니다. 버핏이 말한 소규모 기업 집중이 바로 이 구간을 뜻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코스피에는 이런 종목이 수십 개 있습니다. 시가총액 400억 원, 하루 거래대금 5천만 원, PBR 0.6, PER 6입니다. 완전히 방치됐습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구간을 찾았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삽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입니다. 거래량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버핏은 역량의 범위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Circle of Competence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라는 겁니다. 버핏은 IBM 창립자 톰슨 시니어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특정 분야에서는 똑똑하지만 그 분야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분야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잘 이해하는 산업, 정말 깊이 파악한 기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10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진짜 가치를 남들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진짜고 어떤 기술이 가짜인지 압니다. 어떤 거래처가 중요한지 압니다. 이게 당신의 역량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오 주식이 핫하다고 바이오에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전문성은 쓸모 없어집니다. 그냥 남들 따라가는 투자가 됩니다. 뉴스 보고 사고, 유튜브 보고 팝니다. 도박이 됩니다. 버핏은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IT 버블이 한창일 때도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버핏이 늙어서 시대에 뒤처졌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2000년 IT 버블이 터지면서 기술주에 올인했던 사람들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나스닥이 78% 폭락했습니다. 버핏은 멀쩡히 살아남았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이기는 두 번째 무기입니다. 기관은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반도체도 사야 하고 바이오도 사야 하고 화학도 사야 합니다. 펀드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전문성이 흩어집니다. 개인은 다릅니다. 평생 자동차 부품만 만든 사람이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만 파면 됩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1000만 원이 1조 원을 이기는 구조입니다. 소액이라서 기관 못 가는 곳에 들어갑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남들이 무서워하는 종목을 확신 있게 삽니다. 집중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핏은 눈덩이 비율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아주 높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눈덩이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했고 복리의 본질은 눈덩이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눈덩이를 굴리면 처음에는 천천히 커집니다. 조금씩 눈이 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빨라집니다. 눈덩이가 클수록
한 바퀴 굴릴 때 붙는 눈의 양도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집니다. 복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작습니다. 1,000만 원에서 50% 수익 내면 500만 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커지면 같은 수익률이어도 절대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1,500만 원에서 50% 수익 내면 750만 원입니다. 2,250만 원에서 50% 수익 내면 1,125만 원입니다. 버핏의 재산 추이를 보십시오. 1999년에 버핏의 순자산은 300억 달러였습니다. 이미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2026년 현재 그의 순자산은 1,500억 달러입니다. 65세 이후에 재산이 5배 늘었습니다. 버핏이 처음 주식을 산 게 11살 때입니다. 지금 94살이니까 83년간 투자해온 겁니다. 그런데 재산의 대부분은 65세 이후에 축적됐습니다. 83년 중 마지막 29년에 재산의 80%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1,00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 50% 수익률로 10년을 굴리면 5억 7천만 원이 됩니다. 15년이면 20억 6천만 원을 넘습니다. 20년이면 90억 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버핏이 증명했습니다. 1950년대에 실제로 이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복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원금 손실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시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 원금 손실을 피해야 할까요? 한번 크게 잃으면 복리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 20% 수익을 10년간 냈다고 칩시다. 6억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10년 차에 50% 손실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9년간의 복리 효과가 단 한 번의 큰 손실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 못 가는 소형주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구간입니다. 둘째, ETF도 못 가는 사각지배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거나 PBR이 너무 낮아서 기계가 안 사는 곳입니다. 셋째,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몸담은 산업의 기업입니다. 넷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원금 손실을 피하고 오래 버텨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버핏이 증명했고 2026년에도 유효한 진실은 1,000만 원 소액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이 구조적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세 곳에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소,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기관의 매규상 매수 금지 구역입니다. 국민연금 못 갑니다. 삼성자산운용 못 갑니다. 미래에셋 못 갑니다. 개인끼리만 경쟁하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장소, ETF 편입 제외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하루 1억 원 미만이거나 PBR이 0.8 미만인 주식입니다. 기계 자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방치됐습니다. 세 번째 장소, 내가 10년 이상 몸담은 산업의 기업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정확히 아는 회사입니다. 거래처도 알고 기술력도 알고 경영진도 압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도 확신 있게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종목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1,000만 원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5년 이상 버티십시오. 복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버핏이 1950년대에 했던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2026년 한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코스피는 고점 대비 35% 빠졌습니다. 이때 시가총액 300억 원짜리 한 중소 부품 업체가 PER 5까지 떨어졌습니다. 업계 15년 경력자가 이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납품 물량도 알고 있었고 기술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을 전부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주식 살 때가 아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뭘 사냐? 그는 버텼습니다. 6개월 후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1년 후 3배가 됐습니다. 2026년 현재 그 주식은 5배가 됐습니다. 3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두 번째가 쓰러지고 세 번째가 쓰러집니다. 투자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소형주 저평가 종목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무시당하던 주식입니다. PER 5, 업종 평균 15입니다. 시가총액 400억 원, 하루 거래 대금 5천만 원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회사 실적이 개선됩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늘었습니다. 공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안 올랐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적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냅니다. 목표가 상향입니다. 현재가 10,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리포트가 HTS에 뜹니다. 네 번째, 도미노. 개인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거래량이 터집니다. 하루 5천만 원이던 거래 대금이 3억 원이 됩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뜁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외국인 매수가 시작됩니다. 블룸버그 단말기에 종목이 뜹니다. PER 5였던 주식이 7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싸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15,000원을 넘습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 기관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시가총액이 900억 원이 됐습니다. 아직 5천억 원은 안 됐지만 거래량이 늘어서 기관이 살만해졌습니다. 기관이 사려면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18,000원이 됩니다. 일곱 번째 도미노. 당신은 18,000원에 팝니다. 처음 10,000원에 샀으니 180% 수익입니다. 1,000만 원이 2,8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버핏은 이 돈을 다시 굴렸습니다. 2,800만 원으로 다시 저평가 소형주를 샀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3년 후 2,800만 원이 7,8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시 굴렸습니다. 5년 후 7,800만 원이 2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10년이면 5억을 넘습니다. 15년이면 15억을 넘습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만 정확히 쓰러뜨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도미노가 바로 기관이 못 가는 소형주 저평가 종목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SP500 지수가 고점 대비 57% 폭락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버핏은 무엇을 했을까요? 골드만삭스 우선주에 투자했습니다. 또 GE에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주식을 사다니 미쳤다. 그런데 버핏은 금융산업의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위기이고 결국 회복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그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입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200억 원, PER 3, PBR 0.6이었습니다. 회사는 멀쩡했습니다. 부채 비율 30%, 영업이익률 12%, 현금 200억 원 보유. 숫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폭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동성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샀습니다. 모두가 현금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개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자동차 부품 영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도 알고 납품 물량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에 월 50억 원어치 납품하고 기아차에 월 30억 원어치 납품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검증됐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을 전부 이 주식에 넣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주식 살 때가 아니다. 현금을 쥐고 있어라. 코로나로 자동차 공장이 다 멈췄는데 무슨 부품 주식을 사냐? 그는 버텼습니다.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회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일시적이고 자동차 수요는 결국 회복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6개월 후 주가가 2배가 됐습니다. 1년 후 3배가 됐습니다. 2년 후 5배가 됐습니다. 3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2026년 현재 그는 이 돈의 일부로 전세집을 샀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굴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10년 이상 몸담은 산업이 있습니다. 당신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의 역량의 범위를 정의하십시오. 당신이 10년 이상 일한 산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반도체 업계 경력자라면 반도체 부품주를 보십시오. 유통업계 경력자라면 소매 유통주를 보십시오. 건설업계 경력자라면 건설 자재주를 보십시오. 제조업 경력자라면 기계 부품주를 보십시오. 당신의 전문성이 곧 무기입니다. 둘째,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증권사 HTS나 키움 MTS에서 스크리닝 하십시오. 조건은 간단합니다.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순이익 흑자, PER 10 미만, 하루 거래대금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입니다. 수십 개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당신의 전문 분야와 겹치는 종목을 골라내십시오. ETF 편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편입 안 된 종목을 고르십시오. 재무제표를 보십시오. 부채 비율 50% 미만, 영업이익률 5% 이상, 현금 보유액이 시가총액의 30% 이상인 회사를 고르십시오. 최종적으로 서너 개 종목이 남을 겁니다. 셋째, 한 종목에 집중하십시오.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1,000만 원을 4개 종목에 나눠 넣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종목에 5천만 원 이상 넣어야 합니다. 무섭습니까? 당연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잘 아는 회사여야 하는 겁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도 회사의 본질 가치는 변함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50% 이상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하고,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에 대해 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거래처를 알아야 하고, 기술력을 알아야 하고, 경영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가 30% 빠져도 안 팝니다. 오히려 더 삽니다. 이게 버핏의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99년 버핏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작은 돈이 오히려 무기다. 기관이 못 가는 곳에 기회가 있다. 당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라. 2026년 현재도 이 원칙은 유효합니다. 한국 시장에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이 수백 개 있습니다. 기관의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ETF도 안 삽니다. 완전히 방치된 구역입니다. 당신의 10년 이상 몸담은 산업의 기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십시오. 1,000만 원을 넣으십시오. 5년 이상 버티십시오. 복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2억 5천만 원이 되고, 2억 5천만 원이 10억이 됩니다. 이게 버핏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내심이 없습니다. 6개월 만에 결과를 보려야 합니다. 주가가 안 오르면 바로 팝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둘째,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투자합니다. 바이오가 뜬다고 바이오를 삽니다. 2차 전지가 뜬다고 2차 전지를 삽니다. 남 따라 하다가 손실 봅니다. 셋째, 분산 투자합니다. 10개 종목에 나눠 넣습니다. 위험을 분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평범합니다.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갑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버핏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아는 분야, 작은 회사, 집중 투자, 오래 버티기입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대형주만 쫓아다니며 기관과 경쟁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사고, 엔비디아 사고 뉴스 보며 일희일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관이 절대 못 가는 사각지대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버핏은 은퇴했습니다. 2026년 현재 94살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남긴 원칙은 2026년에도 살아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라.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욕심과 공포는 같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전문 분야를 정의하십시오. 소형주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한 종목에 집중하십시오. 5년 이상 버티십시오. 그럼 1,000만 원이 10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업에서 10여 년을 보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